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어떻게 벚꽃 구경 좀 하셨어요? 아유, 벚꽃이 어찌나 날리는지 그러니까요. 알러지가 확 아, 올라왔습니다. 알러지가. 벚꽃이 이쁜데 가까이 하기엔 또 네, 너무 먼 당신. 벌써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야, 어떻게 보면은 경매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경매도 너무 매력적으로 이뻐 보이는데 네, 가까이 하기에는 좀 경매 그렇지 않나.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네. 경매 물건이 진짜 많은데 네.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은 네. 조금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들이 네.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강남, 서초, 용산 음. 정말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낙찰가도 낮지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낮지가 않아요? 낮지 않아요. 오. 정말 좋은 물건들은 네. 신권에서 낙찰이 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신권에서요? 네, 아니,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현정 우리 마스터분 네. 제자분이 얼마 전에 너무 좋은 낙찰을 받으셨다고 며칠 전에 네.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네. 서울 아파트고요. 네. 얘는 진짜 제 초고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네. 살짝 이제 실수요자들이 살짝 이거 해야 되나 정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네. 근데 낙찰가가 5억이었는데 네. 실제 이 물건 최저 매물이 6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최저 매물이 네. 와. 6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물을 5억에 낙찰을 5억 에? 받은 거죠. 네, 그냥 최저 입찰가 5억인데 그냥 5억을 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최저 입찰가보다 조금 높여서 쓰셨어요. 와. 그래서 세 분이 들어왔는데 그 네. 중에서 1등이 되신 거고 오. 사실 이제 낙찰을 못 받을 줄 알고 입찰을 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근 낙찰가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낙찰 받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운이 너무 좋았죠. 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권을 넘어서 낙찰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의외로 네. 오, 대박이다. 이런 낙찰인 것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혼자가 돼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 네. 난 돈이 좀 모자라. 네. 그렇지만 낙찰을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렇게 계속 입찰에 참여하면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괜찮은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아직은 아파트는 아주 많이 늘진 않은 것 같고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나 연립다세대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네. 상업용이 또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경매만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10년이 뭐야? 한 14년, 16년 차. 16년 차. 네. 야, 16년 차면은 뭐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경매 최고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이현정 우리 작가분이 보시기에는 경매 진짜 황금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더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경매 물건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앞으로도 더 쏟아질 물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해보면 4만 개가 넘는 물건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정 물건이라는 거는 앞으로 경매에 올라갈 건수가 4만 개가 있다? 맞아요. 아직 이제 입찰 기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경매에 나오려고 준비하는 물건들이 4만 개가 넘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경매 예정 물건도 매달 들어오는 건가요? 뭐 매달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또 그중에서 취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이제 경매까지 가지 않고 사라지는 물건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매 법정에 나타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4만 건이 넘다는 거는 네.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경매 통계 데이터를 보는데 지금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한 14,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지금 3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물건 자체가 양이 많다는 거는 네. 그만큼 입찰자들한테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네. 입찰하시는 도전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새로 경매 네.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의 숫자들도 음. 많아지고 있고, 네. 이 좋은 물건에는 네. 경쟁이 되게 몰리고 있다. 아, 그러겠네요. 하긴 뭐 좋은 거는 내가 봐도 좋고 네. 남들이 봐도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경매를 좀 관심을 지금 막 두고 막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막 이런 기운을 막 느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막 경매 좀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이거 법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서 사람을 내보내고 이거 막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상 뭔가 시작을 해볼까 하면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경매에 대한 어떤 이런 선입관이나 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좀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매라는 제도는 네. 채권자를 위해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무자, 집주인의 집을 강제로 매각해서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채권자 중에는 임차인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네요. 그분들도 돈을 받아야 이사를 가던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다기보다는 돈이 제대로 돌아서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굉장히 거네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이거를 계속 놔두면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돈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돈을 못 못 받으니까. 받죠. 그쵸. 임차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고요. 아. 이분들한테 이제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연금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제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진짜 돈 되는 거는 남들 알려주기 싫잖아요. 네. 남들이 좀 접근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경매꾼들이 이런 말들을 막 해요. 경매 안 좋은 거 왜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하지 마. 그러니까요. 결국 지들이 다 먹으려고.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현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죠. 그렇죠? 나라에서 만든 제도고, 그러니까요. 법원을 통해서 집을 매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일이니 그렇죠. 얼마나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남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죠? 돈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신 분한테 이 낙찰된 돈으로 그분들한테도 도움 드리고, 그렇죠. 또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산정해서 나도 수익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또 하니까 네. 선입관이 아니라 야 이거 정말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라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이제 깨시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음, 경매에 나오는 단어들이 네. 법률 용어예요. 그렇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네. 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용어란 말이죠. 듣기만 해도 어려운 말이 막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나오는데 지금. 네. 그래서 그 용어가 낯설어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용어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필요하고요. 네. 가장 저렴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네. 책이요? 네, 어떤 나는 책?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이고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경매가 좀 하시는 분들만, 네. 전문가 분들만 하는 걸로 여겨졌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일반인, 저같이 평범한 네.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죠. 경매에 참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으셔도 네. 이런 거구나라고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적어도 책은
보시고 그렇죠. 경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간혹 법원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본인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지금 선한 일을 하고 돈도 버는데 그냥 온다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네. 절대 공부 안 하고 하시면 입찰 보증금을 잃어버리실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큰일 나죠. 네. 세상에 절대 공부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책 제목이 이게 이제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거 딱 들어봤을 때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게 돈 없이 어떻게 경매를 해? 아예 안 들진 않겠지만 이게 뭔가 이게 소액으로도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네. 이제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이 안 드는 게 바로 경매인데요. 아, 네.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 그러니까 뭐 대출도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낙찰가의 80%? 네, 맞아요. 물론 내 DSR은 생각하고. 그럼요. 그건 또 별도의 이야기인데, 아, 와. 근데 낙찰가의 80% 최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일반 매매로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아니, 아파트도 80%가 돼요? 이게 지역이 네. 만약에 규제 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저렴하게 낙찰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우와, 예, 대박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낙찰가의 80%와 음. 감정가의 70%, 뭐 음. 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아, 대출이 네. 가능하다. 아, 그러면 좀 싸게 받으니까 맞아요. 거의 이제 낙찰가 80%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은행에서 오. 대출을 할 때 위험이 좀 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제 LTV 70%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된 네. 거고요. 네. 또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네. 전세가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도 해요. 아, 최고죠. 네, 최근에 서울의 빌라가 이게 가능합니다. 아, 전세가보다 더 네. 낮게 매매. 그럼 이거는 플러스 피 투자잖아요. 맞아요. 돈도 생기고 빌라도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아. 최근에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이 기피하게 되었거든요. 음. 전세 사기 사건도 네. 있었고, 네. 역전세도 있고, 그렇죠. 또 전세가를 기준가, 공시가의 126%밖에 못 내고 하니까 이제 많이 기피하게 됐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낙찰가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다만 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고요. 음. 일단 이 돈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무조건 잔금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잔금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낙찰이 다 끝나고 임대까지 나간 이후에는 플러스피, 뭐 무피 이게 가능하지만 네. 중간에는 대출이나 여러 네. 가지 것들로 이용해서 약간 융통할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혼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는 남들이 기피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여기에서 사실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매매 시장은 완전 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가장 많이 가는 게 지금 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월세는 수요가 올라가는 게 계속 증가하고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경매로까지 하면은 전세가보다 오히려 낮게까지 만약에 살 수가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전설의 투자 아닙니까? 무피 투자. 이건 플러스피 투자 이런 거. 이런 타이밍이 사실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일들은 흔히 있었는데 네. 서울에서는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서울에서도 지금 특별한 타이밍인 거는 사실이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16년 동안 경매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 성공적인 사례나 기억나는 사례가 좀 있으실 텐데 옛날 사례보단 또 지금 워낙 또 지금 수업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네. 또 최근에 책도 네, 신간하시면서 이런 이제 수강생들 최근에 이제 낙찰받았던 사례 중에서 좀 성공적이거나 기억이 좀 특별하게 좀 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요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들이 네. 이제 단기에 매도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단타. 네, 쉽게 단타. 얘기하면. 낙찰 받아서 네. 바로 파는 거죠. 오. 근데 낙찰 받아서 바로 팔 때 양도세가 네. 이제 중과가 되기 때문에 매매 네. 사업자를 내셔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아주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네. 3개월 만에
매도를 하면서 바로 3천만 원 버신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와. 매매 사업자 물론 내셨고요. 오. 그래서 다만 이제 매매 사업자를 네. 내는 거는 네. 누구나 다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음. 기존의 소득이 많으면 네. 이게 다 종합소득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소득이 좀 거의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아. 은퇴 예정이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아.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네,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업소득이기 때문이죠. 사업소득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타를 치려면 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겠네. 소득이 아주 낮거나, 그러니까. 네, 아예 아. 없으시면 또 이제 대출이 조금 어려울 그러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음.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소득 해야 되고, 네. 살짝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누구나 다 이게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음. 그리고 굉장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 빈번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한마디로 게, 이제 네. 전문 부동산 투자자.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아요. 소득이 아주 높으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약간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3천만 원이면은 이게 뭐 어디 지역이나 어떤 유형이나 이게 천안에 있는 물건을 네. 아파트 낙찰 받으셨는데요. 아파트로? 네. 그때 대출을 신탁 대출로 받으셨어요. 신탁 그래서 대출이요? 네, 그러니까 이 매매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을 하게 되면 방빼기라는 거를 해요. 그렇죠. MCI 맞아요. 방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대출 금액이 네. 낮아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신탁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신탁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걸 우리가 신탁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어. 서류상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요, 신탁 회사로. 그러겠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임대를 놓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건 매매를 하기 위한 팔기 과정이에요. 위한? 네, 음. 하는데 남은 문제가 그렇죠. 없잖아요. 한마디로 단타의 목적으로 맞아요. 신탁에다 맡겨서 맞아요. 거기를 통해서 대출을 한도를 높여서 하는 전략이네. 그렇죠. 그래야 내 아.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음. 이제 명도 끝나고 네. 바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요거는 모든 분들한테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몇 네. 가지 요건 때문에.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네. 수익을 바로 팔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방의 아파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네. 우리 멤버님이 이제 이거를 음.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네. 자꾸 팔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나는 세금 때문에 못 팝니다. 음. 라고 했더니 네. 어떤 이제 분이 매수자가 네. 그러면 매매 예약을 합시다. 와. 그래서 이분이 전세를 들어오면서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야, 전부 다 우리 이현정 작가님 그 네, 우리 수강생분들. 수강생분들 야. 중에서 있었던 아. 일이고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하면서 이미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전세금 들어오면서 네. 미리 프로스피가 됐고요. 야. 그리고 매도도 그냥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저도 막 귀가 또 쫑긋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투자보다 이게 확률이 너무 높은 투자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을 경매로 한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또 뭐 이런 집이 없다는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기회가 좀 왔을 때 공부하세요. 우리 많은 또 이런 노하우를 우리 이현정 작가님께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통한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또 이야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 정도는 또 하셔야 사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확장판이잖아요. 네. 이 예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최근 사례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담았어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네. 또 월세 수익 원하시는 분들, 네. 시세 차익 원하시는 분들 그렇죠. 다 적합한 사례들을 네.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담았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제가 저희 벌써 11년 네, 정도 11년 됐죠. 정도 제가 네.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이제 경매 선생님이시고 또 작가분이시고 또 아이들의 또 주부이시기도 하고 또 너무 열심히 또 인생을 사시는 또 인생의 또 멘토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를 시작을 하셨던 그 시기가 너무나도 절실하셨잖아요. 어떤 이런 맞아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은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힘드신 그런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결국에 저는 그래.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내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자유를 찾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절실해야 되고 절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그러지 않은 남들보다 훨씬 더 내가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책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로 인생을 잘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화를 꿈꾼다면 네, 내 에너지를 확 어딘가에 바꿔서 다른 곳에 쏟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음. 변화를 일으키려면 아주 큰 에너지가 움직여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시작으로 이런 네. 책이나 아주 그렇죠.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도전이 없으면 음. 지금하고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를 투자를 좀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좀 이런 점은 주의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누가 여기 좋다더라. 이 지역이 뜬다더라. 이 동네가 좋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분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과 물건을 보기 전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 어떤 물건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내 네. 목적에 맞는 물건을 찾으셔야지 남들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가 엄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내 집이 없다면 내 집 네. 마련 먼저 하시고요. 집이 있다면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나 월세 수익이나 이런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라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구독. 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이현정 우리 작가님과 경매에 대한 좋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